변호인 의견서들을 저희가 보니까요. 예. 그 동의하시겠다고. 그 반대 의견 그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시겠다라고 변호인들이 다 세 분이 말씀하셨고 오전에 목현태 피고인까지도 오전에는 안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조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간의 증인 신문 내용 과정에서 나온 사실관계도 확인을 해야 돼서 예. 오후에 3명은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문 내용으로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동의는 지금 잠깐만 이걸 잠깐만요. 지금 진정성님만 하실 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할 거면 기일회 증거조사로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아예 안 계셔가지고 기일회 증거조사 요건 잠깐 검토를 좀 하고 진행해야 되겠네요. 지금 아예 안 나오셨을 때 저 증인신문이 가능한지 자체가 이게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길 외로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예, 한번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것 안 같기도 하지만 아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일단은 잠깐만 시간을 조금만 늦춰가지고요 저희가 검토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10분 내지 15분 정도 쉬어서 아예 지금 2시 5분인데 2시 20분 정도에 다시 할까요? 예, 네.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 측에서 지금 신청하신 상대방이 지금 누구누구로 지금 정리하면 되죠? 김봉식 피고인 뿐인가요? 아니면 저 윤수경 피고인에 대해서도인가요? 오늘 증인 신문이요. 예. 오늘 증인 신문은 세 분 다 국회 폭동과 관련된 것이라서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까지입니다. 조지호까지 해서 윤수영 씨는 체포조 부분이라서 윤수경 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목현태 피고인은 목현태 피고인은 다 동의하시고 오후 기일에는 반대 신문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머지 오늘 그러면은 신문 사항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할까요? 진정성립 외에도 네. 좀 다른 내용이 이게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불출석했을 때 나중에 이제 당사자한테 또 다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이 나오셨을 때에도 예. 그 안 나오시겠다라고 하니까 네. 국회 폭동과 관련해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도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고지해줘야 되는 건 고지해줘야 돼서 이따 그 부분 조서에 그 진정성립하는 그 진술조서 뭐 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해당 부분을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진술조서를 미리 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닌 부분만 좀 밝혀주시면은 그 부분을 꼭 고지를 하게 돼 있어서 아예 이제 불출석한 경우에는 저 해당 부분 그 조서에 없는 내용 부분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뭐 문답이 있었다는 정도는 고지를 해줘야 돼 가지고 그 그러면은- 부분만 이따가 네.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세 분 하는 이유가 그 서울청 무전망 내용은 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예. 그 영등포서 행사망 부분이 나중에 이제 증거가 들어와서 요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는 건데 예. 중간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서울 그 영등포서 행사망을 질문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언뜻 제가 보면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미리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순번 20번, 일단 조윤재 증인에 네, 조윤재 대해서요. 경우 순번 20번, 20번, 순번 27번, 예, 20번, 27번, 30번, 그다음에 30번. 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오늘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고 불출석 피고인을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피고인에 대해서 불출석한 것으로 변호인도 불출석한 걸로 기일회 증거조사로 하고 그리고 좀 전에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부분 그리고 그 기일회 증거조사 뒷부분에 특검 신문상 자체도 하나 네. 편철을 그냥 해놓을게요. 그래야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저 20번 그리고 몇 번이었죠? 27번 30번. 30번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증거조사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먼저 구승기 검사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을 제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훈재 특별검사부 조재철, 구승기, 박대환 검사입니다. 오전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고 공판기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증인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윤재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 조지호 피고인이 조금 문제인데 조지호 고- 피고인도 저번에 의견서에서 제출하실 때 의견서 내용서상 아니 근데 이제 통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잠깐만 앉아 주시겠어요? 그래서 조지호 피고인이 약간 좀 걸려서요. 혹시 조지호 피고인 본인한테 안 됐으면 조지호 피고인은 나중에 어차피 조지호 피고인한테 오늘 자 기일회 증인신문 조서를 저 하셔가지고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안 받으신 거라서 오늘은 그렇게만 할게요. 김봉식, 목현태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는 걸로. 제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저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이의는 없으실 테니까 요거를 뭐 그냥 저 증거로 나중에 제출해 주셔서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알겠습니다. 기일회 증거조사의 피고인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좀 까다로워서 엄격하게 안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서 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조윤재 씨 뭐 피해자로 입건돼 있나요? 아닙니다. 예, 일단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만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릴게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윤재.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실까요? 예, 구승희 검사 가겠습니다. 이따가 특검 신문상 하나만 저희 더 주십시오. 예. 편철용으로요. 예,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그 대장님 저는 구승기 검사고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 사건 피고인은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윤승영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네 피고인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권은 별도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의견 제시하셔서 검사가 주신문만 진행을 하고 그 재판장님께서 뭐 보충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네, 증언하겠습니다. 네. 그 진정 성립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1월 2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오셔서 참고인 조사 받으신 거 기억나신가요? 네, 기억납니다. 네. 이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증거는 여인영외 3증거기록 순번 1457번 8153쪽 이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가 있고 방금 보여드린 조서는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37번 8334쪽 이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였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738번 8350쪽 국회 통제 상황 그림 그 다음에 순번 739번 8351쪽 이하의 근무 일지 위에 보면 이제 증인 서명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입니다. 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직접 그린 그림, 그다음에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증인이 서명한 일지, 증인이 참여하고 있는 각 제대별 팀장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증거는 유인영의 3증거 기록 순번 1457번 중 8169쪽 국회 통제 상황 그림, 8170쪽 이하 근무 일지, 8174쪽 이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과 같습니다. 진정 성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지금 공판길이 아니라서 증거 채택 여부를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증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증인은 서울경찰청 서울청 6기동단 소속 64기동대장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정확한 그 월일은 기억 안 나는데 23년도 1, 2월 23년 초부터 24년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24년 말까지 25년 네, 1, 2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25년 1, 2월경까지 근무하셨다는 것이고요. 네, 네. 6기동단 소속 7개 기동대는 서울 성수동 쪽에 함께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64기동대는 총원 79명, 본부 3명, 1제대 25명, 2제대 26명, 3제대 25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맞나요? 네, 정확히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64기동대의 국회 출동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4기동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하는 서울시청 주변 파이낸스 빌딩, 서울광장, 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우발 대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서울청 무전망인 거백망을 청취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아마 카카오톡이나 아마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지인들로부터. 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은 이 당시 근무가 거점 근무라고 보면 됩니까? 우발 대비 근무라고 보면 됩니까? 보통 야간 근무가 다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그쪽을 지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거점 근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 운용 계획, 그러니까 증인께서 네.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말씀하신 거는 네. 거점 근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보통 경력 운용 계획표를 보니까 네. 거점 근무는 타격대 근무를 말하는 것 같고 경력 운용상 예. 그다음에 이렇게 그 야간에 이렇게 특정 장소에 배치해 놓는 것들은 우발 대비 근무라고 돼 있더라고요. 특별히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도 큰 차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남대문서에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파이낸셜 근무지 그쪽을 지키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똑같이 우발 대비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증인에게 조지호 김목식 증거 기록 497번 6134쪽 이하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6137쪽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서울청 무전망 내용인데 56번 보시면은 22시 47분경에 있었던 무전 내용이고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한 내용인데 좌측의 음어 부분을 한번 증인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울러 172셋 국 202 정정 국 200셋 현 온도부터 내안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국집 내안으로 진입하는 진군들은 전원 차단하세요. 예, 이 무전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가능하지만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막으라는 의미입니다. 네. 누구를 막으라는 내용입니까? 전체 진군들을 막으라는 의미는 이제 뭐 시위대들이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네. 당시 증인은 당시 이 무전 내용을 들으셨나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그 여기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아무튼 국회를 막으라는 무전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청에서 이 업무상 작성한 이 무전 녹취록 내용을 보면은 좌측이 음어, 우측이 이제 무전 내용을 평어로 변환한 것이 보이는데 그 진군이나 진자는 다 사람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보통 진군이나 진자는 무전 용어에서 사람들을 뜻합니까? 아니면 시위대들을 뜻합니까? 큰 구분을 하지 않는 것. 보통 저희는 다 이제 우전으로는 되게 포괄적으로 보통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진군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 시민, 여러 시위대, 그냥 뭐 진자로 하면 뭐 개별적인 시위대 사람 다 그냥 칭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무전 용어 중에 혹시 시위대만을 뜻하는 특별한 무전 용어가 있나요?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보통 그럼 증인이 알기로는 예. 여러 명이 모인 사람을 진군이라고 하고 예. 한 명이 있는 사람을 진자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개인으로 따질 때는 진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네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보통 저희는 보통 이제 시위대랑 보통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시위대를 언급하기도 하고 사람 언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와 같이 국회를 차단하는 것, 방금 좀 음어를 읽으셨잖아요. 예. 위와 같이 국회를 차단하는 것을 경찰 경비용으로 소위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하나요? 예. 그 사람을 다 비우는 걸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허용하되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주 김목 증거 기록 서울 497번 6134쪽 이하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중에 6141쪽 제시하겠습니다. 139번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서울청 무전망을 보면은 139번 보시면 서울청 무전망을 보면 최창복 계장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1분경 국회 정문 앞에 군 계엄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는데 증인은 이 무전 내용 들으셨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번 음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정입 정출 사이 군 계엄 관련 진군들이 종착을 했는지 조명하고 종착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이걸 평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이제 그 입구 출구 사이에 군이랑 계엄 관련한 뭐 시위대 아니면 뭐 사람들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도착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하고 출입시키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또 진군들이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네. 여기서 진군을 시위대로 표현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군에 시위대가 있는 건 좀 이상하니까 군 관련 사람들이 종착했는데 도착했는지 그런 표현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만약에 시위대로 포함한 시위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네. 군 계엄 관련 시위대들이 도착하면 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번 방금 보여드린 서울청 지휘망 녹취록 6142쪽 제시하겠습니다. (143번부터) 56번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영등포 경찰서장 강상무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3분경 서울청 무전망을 통해 추가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창복 계장이 23시 35분경 증인을 호출하면서 영등포 경찰서 관내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데 증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는가요? 네, 기억납니다. 최창복 계장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024년 12월 3일 20시 34분경 광화문 쪽에 있던 34기동대 대원들을 승차대기 시킨 후 34기동대장 박만식에게 무전으로 보고하지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 쪽으로 조용히 이동시켰는데 최창복 계장이 증인에게도 무전으로 보고하지 말고 일반 전화로 연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박만식 대장은 증인의 경찰대 1년 선배가 맞나요? 맞습니다. 증인은 박만식 대장으로부터 종로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국회 쪽으로 이동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종로 쪽을 비워두고 급히 국회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타격대가 거점 근무 장소를 비워두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정말 급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날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격대가 18번 64기동대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 주변에 있던 6개 기동대가 비상계엄 선포 국회 각 출입문을 배치한 다음 처음으로 국회 쪽에 도착한 기동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이고 서울시청 주변도 평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인데 64기동대가 서울시청 쪽을 두고 국회 쪽으로 이동해도 되는 상황이었나요? 야간에 그런 돌발 상황, 예를 들어서 시청 쪽에 천막을 친다거나 그런 걸 대비하는 근무를 하는데 특별히 그날 어떤 시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지시를 받으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시대로 이행했습니다. 일단 당시에 64기동대 그러니까 서울시청 인근에서 근무했던 64기동대가 좀 여유가 있었던 기동대였나 보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다른 부대보다는 좀 더 일이 적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저희 보고 일단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증인에게 조지호 김봉식 증거기록 순번 281번 12권 3634쪽 이하 영등포 경찰서 행사망 녹취록 3645쪽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곳이 있는데 한번 증인께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국 71, 87 줄줄이 국집 1문, 2문 잘 수비하고 있습니다. 잠잠 후에 국 60내 종착하게 되면 특히 국집 2문 쪽으로 정정, 국집 1문 쪽으로 종원하겠습니다. 71 잠잠만 더 줄줄이 4, 5점만 해주세요. 예, 이게 23시 35분경 무전이고 미 3이니까 아마 영등포 경찰서 경비 과장이 무전을 송출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방금 읽으신 내용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네, 71기동대, 87기동대는 계속 국회 1문, 2문 잘 수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64기동대가 도착하게 되면 특히 국회 2문 쪽 수정, 국회 1문 쪽으로 이제 그 부대를 보내겠습니다. 추가 동원하겠습니다. 71는 잠시만 더 조금만 더 계속 근무해 주세요. 네. 그다음 23시 38분경 영등포 경비 과장이 무전 송출한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형광색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300 잠잠 국육심내 종착하게 되면 국육심내 기대마로에서 도정문, 헌정문 북측 줄줄이 차벽 설치하시고 용례선 국집 정입 쪽으로 매동해서 71 바로 종원할 수 있도록 정비시켜 주세요. 예, 이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네, 미300은 저기 경비과 그 직원을 일컫는 이야기인데 거기 불렀다가 다시 060내 저 64기를 불러서 64기가 도착하게 되면은 버스로 도정문 헌정문 북쪽을 이어서 그러니까 차벽을 치고 그다음에 그 부대원들은 국회 입구 쪽으로 이동해서 71를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증인은 당시 이 무전 내용 들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저 내용들은 기억나진 않지만 일단 저희는 그 국회 정문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일단 기억납니다. 네. 이 내용 보면은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23시 38분경 무전 내용을 보면 도정문, 헌정문 북측에 차벽을 치라고 나와 있는데 예. 도정문, 헌정문 북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보통 도정문, 헌정문은 이제 남측을 바라보고 있어서 남쪽에다가 차벽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북측에 차벽을 설치라는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도정문 헌정문에 좀 위로 붙여서 대라는 그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정문과 헌정문에 가까이 붙여서 차를 대라. 예, 라는 도로 말일까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측이 위쪽이니까 아마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조 김봉식 증거 기록이 아까 서울청 지휘망 6145쪽 제시하겠습니다. 202번 한번 봐보십시오. 107, 네. 202번 한번 보시면 최창복 경비계장은 64기동대가 국회 쪽에 도착하기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등이 도착하면 바로 국회로 출입시키라고 지시하는데 증인은 위 무전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 우발 대비하는 곳에서부터 이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울청 무전망하고 영등포서 행사망은 듣고 계셨죠? 네, 근데 그때 빨리 가야 한다는 약간 이게 좀 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무전을 저도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럼 지금 무전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네. 일단은 64기동대가 국회 앞쪽에 있는 기동대를 돕기 위해서 옮겨지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예. 오신 다음에는 도정문과 헌정문 쪽에 일단 차벽을 설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 과정에서 서울청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방사에서 계엄군이 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라라는 무전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64기동대는 2024년 12월 4일 00시경 국회 헌정문 쪽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정 전으로 기억하세요? 자정 후로 기억하세요? 도착한 시각을? 그때가 사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은 진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무렵입니까? 자정 무렵입니까? 그쯤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 비상계엄 시 64기동대는 6기동단이 아니라 영등포서에 배속되어 영등포서의 지휘를 받았던 것인가요? 네, 그 당시 6단은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 경비과장 지휘를 받았습니다. 네. 2025년 1월 24일자로 서울경찰청에서 회시 내용 공문 내용에 의하면 당시 64기동대의 출동 차량은 버스 3대, 지휘차 2대고 출동 인원은 70명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근무일지 내용이 맞을 겁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공문에서 이렇게 왔다면 이 내용이 맞을 것 겁니다. 같다는 예. 것이죠. 증인은 헌정문 쪽에 도착하자 영등포서 지시대로 도정문, 헌정문 쪽에 차벽을 설치하셨나요? 제 기억에 이제 차벽은 사실 이제 그 운전하는 직원분이 이게 운전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대원들
그러니까 하차해서 그 저희 이제 그 차 이동 군 차량을 이동하라는 그 지시를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내렸기 때문에 차벽은 정확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운전 직원이 된 걸로 됐을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서 행사망 녹취록 3648쪽 제시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인데 한번 그 23시 56분경 57분경 한번 음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60넷 미셋입니다. 종과 48 상고해 주세요. 예투입니다. 한개 제방은 정입으로 종원해 주시고 한개 제방은 정출 쪽으로 매동을 해서 정출 쪽에 종착하게 되면 군 관련 군계엄 관자 6점이 잠겨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6점은 국집 내안으로 안내 설치해 주시고요. 여타 진자들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세요. 네. 그 이 내용이 황태중 경비과장이 2024년 12월 3일 23시 56분경 및 23시 57분경 영등포서 행사망으로 한 무전인데 예. 이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네, 64기동 대장 경비과장입니다. 이동하는 위치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개 제대는 입구 쪽 국회 입구 쪽으로 가서 도와주시고 한 개 제대는 출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출구 쪽에 도착하게 되면은 군 관련 계엄 관자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엄 관자는 계엄 군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6점이 6명이고요. 6명. 예. 예. 그리고 관자는 보통 관련자 약간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했습니다. 네. 군 관련 6명은 국회 안쪽으로 안내 조치해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 무전은 증인이 국회 헌정문 쪽에 도착할 무렵의 무전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무전 지시는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에 도착하기 전 들었던 무전 내용 중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기억나는 내용은 최창복 계장이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했다가 이후 서울청장님이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사람은 출입을 하게 하라고 했고 포고령이 선포된 다음에는 최창복 계장이 국회 출입을 다시 막으라고 했으며 영등포망에서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이 국회의원도 국회 출입을 막겠다고 무전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동대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저희가 지시받은 내용, 그러니까 군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라 외에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 다른 무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등포 경찰서 행사 일망 녹취록 3648, 3650쪽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00시 01분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060넷 종로 종착하는 용렛은 국집 정출 앞쪽에 군 관련 콤비거마 있습니다. 콤비거마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차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속하게 떼어내고 군 관련 거마가 뒤로 빠져서 다른 향방으로 매동할 수 있도록. 예. 이건 황태중 경비과장이 2024년 12월 4일 00시 01분경 송출한 무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에게 이제 그 군 관련 이제 그 작은 버스 차량을 이제 이동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네, 64기동 대장 모두 전부 도착하는 저기 부대원들은 국회 출구 앞쪽에 군 관련 버스 차량이 있습니다. 버스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고 있는데 사람들을 신속하게 떼어내고 그 차량이 뒤로 빠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00시 04분경 황태중 경비과장이 송출한 내용인데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060넷 미셋입니다. 전모용 내 다른 데보다 군관자가 탑승하고 있는 계엄 관자들 탑승하고 있는 콤비 거마가 뒤쪽으로 신속하게 빠질 수 있도록 용렛을 다 집중해서 설치해 주시고요. 빠지게 되면 국집 외곽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국집 567 문 쪽에서 문을 열어서 국집으로 통해서 국집 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네, 64기동 대장 경비과장입니다. 모든 부대원들을 다른 곳보다 군 관련 그러니까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계엄 군들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차량 뒤쪽으로 버스 차량이 뒤쪽으로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직원분들을 다 집중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차가 빠지게 되면 국회 외곽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국회 567문 쪽에서 문을 열어서 국회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00시 06분경 송출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0610 내 군 관련 탑승하고 있는 거마 뒤로 빠지게 되면 운전석 항해사한테 우리 경정문 위치를 알려주고 경정문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64기동 대장 군 관련 차량이 뒤로 빠지게 되면은 운전자에게 경정문 위치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다음 계속해서 00시 09분경 송출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0610 내 군 콤비거마 사문으로 매동시켜 주세요. 네. 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군 차량을 사문으로 이동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네. 00시 10분경 송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해석해 보시겠어요? 네, 군계엄 관자가 탑승하고 있는 콤비거마가 사문 쪽으로 매동할 거예요. 사문 쪽에 군 관자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되면 2300하고 종원에서 사문 차벽 열고 국집 내안으로 매동 설치시켜 주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차량이 사문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사문 쪽에 군 관련자가 타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2,300이 정확히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하고 같이 사문 차벽을 열고 안쪽으로 이동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예. 2300은 2300망을 사용하는 국회 경비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지금 00시 01분부터 00시 10분경 사이에 황태준 경비과장이 송출한 내용이 64기동대를 상대로 송출한 내용을 보면 예. 일단은 64기동대로 하여금 그 국회 정출 그러니까 이문 앞에 있는 군 관련자들이 타고 온 그 콤비 차량이 뭔가 인파에 둘러싸인 모양인데 예. 그걸 좀 길을 터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어서 길을 튼 다음에 이분들을 국회 567문 쪽으로 이동 조치하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경정문 쪽으로 이동 조치하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문 쪽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31번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 제2특수임무대대 1지역대 1중대장 김석진은 별건 피고인 윤석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국회 이문 앞에 도착했던 계엄군들은 수방사 제2특수임무대대 대테러 초동조치팀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증인은 당시 위 계엄군들의 소속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당시 이제 그 군 차량을 막았던 장면들이 밑에 이제 사람들이 차량 안으로 막 차량 밑으로도 들어가기도 해서 언론의 보도도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콤비 차량 밖에 보니까 대테러 초동조치팀이라고 스티커도 다 붙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뭐 본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아 이게 대테러 초동조치팀이라는 걸 다 아시던 것 같은데 그 언론 화면상으로는 네. 증인께서는 그 스티커 콤비 차량 밖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건 못 보셨어요? 네, 본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소속은 당시에 모르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예. 증인이 64기동대 대원들과 함께 국회 이문 앞으로 갔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 그 상황이. 시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고 좀뭐 국회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건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되게 도로에 그러니까 차도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네,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4페이지, 5페이지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일단 국회 앞에 콤비버스 한 대와 SUV 차량 한 대가 있었고 SUV 차량 안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있었으며 콤비버스 안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위 차량이 국회 쪽 인파 상황을 잘 모른 상태에서 국회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고립되어 있었고 이에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시민들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코란도 차량 한 대에서 계엄군이 내려 64기동대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어땠나요? 네, 이제 저기 차를 이동시키려는 임무를 받고 이제 저희는 그 직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조치가 되지 않아서 차가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군인분들이 그 차량이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서 온 군인이었는지 아무튼 저희 곁에 와가지고 차 좀 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저희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조치할 수가 없다라는 그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증인께서 진정 성립했던 순번 738번 8350조 국회 통제 상황 그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린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보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진술해 보시겠어요? 네, 그 이제 이 국회 정문 쪽에 이제 군 버스 차량이랑 군 SUV 차량이 이제 고립되어 있었고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SUV 차량부터 빼야겠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직원들과 이제 다 같이 이제 차를 둘러싸면서 그 사람들을 떼어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네. 1제대, 2제대, 3제대는 어떻게 배치가 된 겁니까? 네, 아무튼 최대한 다 일단 차를 또 사람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일단 맡아서 다 빼라고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보면은 지금 총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차량은 군 SUV라고 써 있고 상단에 있는 차량은 군 콤비라고 써 있고 하단에 있는 차량은 군 SUV라고 써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군용 차량이 3대가 왔었던 모양이네요. 네, 저기 앞에 2대가 있었고 뒤에 한 대가 더 나중에 더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저 뒤에 차량에서 내린 군인분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진술을 그냥 진술 조서로 대체하기는 했는데 당시 인파가 어떻게 군용 차량을 막고 있었고 얼마 정도 좀 혼잡한 상황이었고 군인들은 왜 거기를 못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이 나시는 대로 증인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뭐 군 차량이 일단 왜 못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문도 막혀 있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뭐 이동 못 하는 것 같았고 이제 사람들은 아무튼 이 군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바퀴 안에 들어가고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으로도 이렇게 밀고 저희는 이제 뭐 차를 옮기려고 그 시민들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뭐 이제 시민분들이랑 저희랑 이렇게 마찰만 생기고 뭐 저는 아무런 이렇게 뭐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좀 추가로 질문을 하면 당시에 이제 일단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 계엄군들이 지금 국회 쪽으로 가려고 하고 아까 무전망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 일단 시민들이 그런 계엄군들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증인께서는 어쨌든 지시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저 인파를 떼어내고 지시대로 군 차량을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으셨나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보통 하다 보니까 그런 뭐 군 차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는 당시는 생각하지 않았고 일단은 뭐 차도에 기본적으로 차가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항상 기동대에 있으면 그런 임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차도에 이제 차도에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하고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에 대해서 항상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지시받은 대로 그냥 했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아마 그 기동대 소속 그 대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다치시기도 한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일반적인 평소에 집회 시위대 같았으면 그 불법적인 시위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좀 강제력을 사용해서 뭐 끌어내거나 그럴 수도 네. 있었을 텐데 네. 당시 인파들을 상대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뭐 이렇게 싸우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일단 저희는 어떻게든 차만 옮길 생각으로 했던 거고 사람들께 이제 나와주세요 이렇게 차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안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과연 이런 행동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니었었나요? 일단 뭐 실제 뭐 그 내막은 계엄이 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났는지 뭐 그런 내막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시민들을 상대로 제가 뭐 강하게 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이렇게 그냥 네. 뭐 아무튼 뭐 크게 마찰이 없도록 주의해서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5번 한편 87기동대장 최호 씨의 증언에 의하면 위 콤비버스에서 계엄군 한 명이 내려서 수소충전소 쪽으로 오더니 최호 대장에게 다가와 국회 안으로 출입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후 잠시 물러나더니 갑자기 수소충전소 안으로 뛰쳐들어와서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를 본 시민들 20여 명 정도가 위 계엄군을 따라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 수소충전소 옆에 있는 철제 담장이 무너졌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증인은 이런 상황은 혹시 목격한 사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당시 국회 정문 앞에는 인파가 얼마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차량 주변에 한 20-30명 정도 있어서 이렇게 좀 조치할 수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랑 마찰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주변 둘러보니 차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예 이동이 안 되겠다라고 그냥 그때는 거의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군용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시민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제 생각에 당시 시민들이 군 차량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았고 다만 군 차량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군 차량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작전을 할까봐 시민들이 그걸 막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민들이 막는 이유 말씀하십니까? 아마 시민들이 여기서 막는 이유는 군 차량을 파괴하거나 뭐 손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차량들이 혹시나 그대로 두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작전을 할까봐 시민들이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증인의 생각이다라고 검찰 조사 받으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네, 뭐 차량을 특별히 뭐 치거나 뭐 유리창을 깨거나 그러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파괴의 목적은 없는 걸로 보였고 일단 다 그 바퀴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다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차 옆에 누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일단 이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또 이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결국 이제 군 차량이고 이게 뭔가 그런 안에 군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뭐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뭔가 하려는 거를 좀 뭐 시민들이 막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묻는 취지는 네.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이 네. 당시 국회 앞에 있었던 시민들이 이 폭도로 돌변을 해서 군용 차량들과 군용 물건들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증인께서는 그와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 시민들을 직접 마주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네. 시민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그 네, 시민들 제가 볼 때는 차를 뺏으려 한다거나 부수려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동을 못하게 하려는 걸로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8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상황이 국회 앞 상황이. 네, 개엄 이제 해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다 약간 해결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막고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자연스럽게 이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64 기동대는 어떻게 됐나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저기 그 그림에서 약간 그 화살표 방향 저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빠졌습니다. 네, 빠져서 잠깐 직원분들 좀 이렇게 좀 정비도 좀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정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국회 이문 쪽으로 갔을 때 한 00시 자정 좀 넘어서였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01시 3분경까지 1시간 동안 네. 이렇게 인파에 군용 차량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64 기동대는 길을 좀 터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터주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거의 계속 끼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하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9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군 차량이 빠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후 박수를 치고 군 차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군 차량을 빼기 위해 실랑이를 하고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훅 다 빠져버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도 다쳤기 때문에 되게 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렇게 계엄 해제되고 계엄 해제 의결되고 네. 사람들이 훅 빠져나가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이런 계엄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당시에는 당장 그 이 시민들과의 마찰하고 저희 직원분들 다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좀 이제 이 힘든 근무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조사 받으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그냥 이렇게 저희가 뭐 직원 서로 마찰 시민들이랑 마찰도 하고 다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뭐 근무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계엄 끝나고 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냥 네 그냥 허무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기동대는 영등포소로부터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그 동측의 문 어딘가로 이동해서 그 있는 기존에 있던 부대를 도와서 아마 문을 막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영등포 경찰서 경비과장 황태준이 칠문 쪽으로 이동해서 수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실물 동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국회 칠문 쪽에서 2024년 12월 4일 03시 30분경 서울시청 쪽으로 복귀할 때까지 어떤 업무 수행하셨습니까? 그 버스가 이렇게 차벽을 치고 있었는데 그쪽 틈을 막는 업무를 했습니다. 네. 저희랑 부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칠문 쪽 국회 칠문 쪽에 있는
그 국회 칠문 바깥쪽에서 경비 업무를 서고 있는 다른 기동대가 차벽을 치고 경비 업무를 서고 있었는데 그쪽 틈 문 같은 곳을 막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그 칠문 쪽으로 이동했던 때가 공안시 03분경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쯤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때인가요? 아니면 그 바로 직후인가요? 저희가 그 저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쉬었나 아무튼 뭐 딱히 오래 쉰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정도 정비하는 중에 무전이 와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 네. 당시 이제 국회 정입 정출 앞에 상황이 네. 인파가 쑥 빠져 나가는 바람에 군 차량이 그냥 갈 수 있는 정도까지 상황이 됐었는데 네. 그 말은 국회 주변에 모여 있던 인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굳이 국회 칠문 그러니까 동측에 계속 차벽을 설치해 놓고 기동대들을 계속 거기다가 증가해서 경비 업무로 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 동측에 특별히 사람이 거의 없었고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었지 특별히 뭐 들어가려는 사람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일단 저희는 뭐 이제 조금 좀 힘든 업무 했으니까 그냥 조금 그래도 좀 편한 근무를 시켜주나 보다. 약간 특별히 이제 뭐 중요하지 않는 곳에 그냥 근무시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정신없었어가지고 막 그런 크게 거시적으로 보지 못했고 그냥 당장 주어진 근무가 뭐냐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출입문 쪽에는 당시 거기에 근무를 하던 기동대가 근무를 섰을 것이고 네. 증인의 부대는 월담자 수비 같은 것을 했던가요? 아닙니다. 그 출입구 쪽에 그 울타리 쪽에는 다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아 이미 울타리 쪽에는 배치가 됐었습니까? 예, 저희 아니고 다른 부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문 쪽에 있던 기존의 부대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마 거기랑 반씩 나눠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로 좀 일부 쉬면서 일부 직원들은 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증인은 국회 칠문 쪽에서 경비 업무를 서고 있는 동안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보이는 계엄군들이 국회 칠문 인도문을 통해서 나가는 장면 목격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있습니다. 상황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뭔가 군인들이 이제 뭐 다 끝났다는 듯한 뭐 그런 걸음걸이로 그냥 이렇게 뭐 쑥 나와서 버스를 타러 이렇게 저기 국회 그 동쪽에 담 쪽인가요? 아무튼 그쪽 내려가 이렇게 물 쪽, 예, 물 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일단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에 탑승해서 뭐 하던가요, 계엄군들이? 바로 가든가요, 아니면 좀 대기하든가요? 근데 차량이 바로 거기 있지 않았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 본 것 같습니다. 네, 차에 타는 거는 못 보셨나요? 네, 그쵸, 그러니까 버스가 지나가는 것도 보긴 한 것 같긴 한데 바로 버스 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위 계엄군들은 국회 칠문으로 나와 43번 생략하겠습니다. 44번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쪽에 있는 동안 육기동단장 조남영과 만나거나 조남영으로부터 뭐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6단으로 지시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따로 모집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단장님이? 네, 따로 6단에는 따로 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주환 총경 검찰 진술에 의하면 6단이 맡았던 곳이 국회 좌측 담장 부분인데 예, 그쪽에 한번 육기동단 소속 대장들을 한번 모아서 예. 말씀을 한번 하셨다 그러던데 혹시 국회 좌측 담장, 국회 좌측 쪽으로 한번 이동하신 적은 없으세요? 좌측적으로는 안 갔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야간 부대였고 먼저 가서 다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6단이랑 따로 약간 그날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신문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특검보님께서 몇 가지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증인께서 죄송하지만 계급이 어떻게 네, 경정입니다. 네. 경정이세요? 예. 지금 경찰도 오랫동안 몇 년 근무하셨어요? 2008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십몇 년 하셨네요. 예. 20년 정도 하신 건가? 예, 근데 지금 이 군 SUV를 보셨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장갑차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뭐 장치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뭐 SUV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무겁고 뭐 그런 예, 예. 호란도나 뭐 이런. 예, 단순 세단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예. 올라와 있는 그런. 그러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바퀴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 앞에 누워 있으면 이게 움직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아마 차는 아무튼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퀴 안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시민들이? 막 다 많이 들어가고는 아니었고 한 명인가 한두 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차 앞에도 눕고 뭐 뒤에도 눕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바퀴에 들어간 분은 한 분 정도 같고 그 외에는 이게 그 다 눕진 않고 그냥 차에 기대면서 이렇게 등으로 뭐 차를 뭐 받치는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일단 막는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이 다쳤다고 하셨는데 네. 뭐 사실 공소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서 이제 질문이 없는 건데 어떻게 다쳤습니까? 이게 이제 저 차랑 그 시민들 사이에서 저 사이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시민들 떼어내려고 하는 사이인 상황에서 이렇게 아마 시민들이 아마 이랑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 직원분이 그래서 밀리면서 발에 십자인대 쪽이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때린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경찰 그러니까 밀리면서 시민이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네네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넘어지거나 본인이 어떻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접 다치는 걸 보지 못했고 아마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길게 여쭤본 거는 예. 이게 그 시민들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동차 바퀴 밑으로 SUV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목숨을 건 행동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러면 이 경찰이 이때 이 지금 군을 지금 지원하려고 지금 시민들을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십니까? 네, 저희가 맡은 임무가 군 차량을 이동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군 차량을 이동시켜줘라. 이동시키도록 도와줘라. 예, 그 그럼 지시였기 군 때문에 차량이 그 이동시켜서 할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정이시고 경찰도 오래 하셨는데 네. 이 시민들이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군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쪽에 판단이 쓰시나요? 그건 명령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기동대 뭐 특성이 더 그렇지만 이렇게 지시를 따르는 거고 단순히 그 지시가 뭐 시민들을 뭐 이렇게 뭐 때리라든지 뭐 그런 지시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뭐 차량을 이동하라는 지시는 그 자체로는 그 차가 뭐 군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뭐 딱히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고 네, 당시 그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떼어내는 그 역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지를 하고 그 사람들과 다퉈야 되잖아요. 그 차량을 이동시켜주기 위해서는. 네. 하지만 뭐 그 그러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네, 그래서 받아들였다. 시민들이랑 크게 이제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뭐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뭐 물리력으로 쓴다거나 그런 건 특별히 예. 근데 경찰까지 이 과정에서 다친 걸 보면 뭐 네. 이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고 상당히 네. 물리력이 서로 네, 왔다 네. 갔다 그러니까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물리적 충돌은 아무튼 있었던 밀어내고 네 그런 형태는 있었습니다. 네.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증인 신문은 3시 반으로 예정돼 있어서 3시 반에 그냥 정시에 시작할 수밖에 없겠네요. 혹시 몰라서 상대편 측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저 휴정했다가 3시 반에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관련 그러니까 아까 예. 새로운 질문이 뭐냐라고 예. 물어보셔서 네, 우선 장훈 씨 관련해서는 예. 방금 체크를 해보니까 예. 영등포서 행사망 내용이랑 표 하나가 새로운 질문들인데요. 먼저 29번, 19, 32번, 12, 36번, 40번, 예. 62번, 69번 이 영등포 행사망 내용이고 73번 이건 당시 인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문항들만 아마 경찰 조서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기일회 증인 신문 조서에 그렇게 첨부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황태준 씨께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줄여서 할 수 없나요? 사실 강상문 씨보다 황태준 씨가 훨씬 중요한 사람입니다. 실무자라서. 그래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실 황태준 씨 할 때 나오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또 모르니까 이따 4시 반에 또 나오실지도 모르니까 휴정했다가 이따가 3시 반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